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어제 국방위에서 주요 쟁점 고 최상병 순직 사건이었는데요. 외압이냐 항명이냐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관련해서 사성 장군 출신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 김병주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병주입니다. 어제 국방위가 저녁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네, 열렸습니까? 네. 예. 그 외압 의혹이 좀 풀리셨나요? 아니면 어땠습니까? 의혹이 더 증폭이 됐고요. 예. 또 장관이나 차관 말이 다 다르고 또 우왕좌왕하는 해명. 예. 그래서 특검이 꼭 필요하겠다는 걸 더 느꼈어요. 예. 어떤 그리고,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수사가 너무나 엉터리고 무리한 수사라는 것들이 예. 국방위에서 밝혀졌는데요. 예.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가장 큰 이슈가 집단항명이지 않습니까? 집단항명. 네, 처음에 국방부가 박정훈 대령에게. 네, 처음에 그 박정훈 대령한테 집단항명 수괴죄로 걸었고, 그랬죠. 그다음에 두 명에게는 집단항명죄를 처음에 걸어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 두 명은 수사단에 있는. 그 강력수사대장하고 예. 수사관 한 명은 집단항명죄로 걸었고 그렇죠. 이 건을 예. 그다음에 그 수사단장은 집단항명 수괴죄로 수괴로. 걸었는데 예. 무슨 근거로 집단항명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입건하고 압수수색한 것이냐라고 했더니 너무나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검찰 3명한테 전화를 그 당시에 했었는데 예.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모의를 하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해서 집단항명 수괴죄로 걸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했습니까? 아니요. 아마 그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했을 사령관이. 확률이 있겠죠. 그건 명확히 얘기를 안 했는데 예. 제가 그 장관께 어제 질의를 했더니 예. 검찰단에서 집단항명 수괴죄로 걸은 것이고 예. 무슨 근거로 했냐 하니까 그 당시에 아마 전화를 3명한테 했는데 안 받고 하니까 이 녀석들이 모여서 뭐 모의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해서 집단항명 수괴죄로 일단 걸고 압수수색을 했고 그래서 다시 진술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진술서를 받아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해서 예.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집단항명 수괴죄에서 항명죄로 바꾸고 예. 그 밑에 있는 2명 광역수사대장하고 수사관은 그냥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된 아니 거군요. 수사가 어디 이 자체가 가행 수사였고 무리한 수사였고 무언가 쫓기 입막음하기 위한 먼저 조치로 보죠. 일반 사회에서도 일반적인 개념이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렇죠. 참고인 신분으로 먼저 가서 그렇겠죠. 조사를 충분히 하고 어느 정도 되면은 피의자로 바뀌는 거고 또 뭐 압수수색을 하든 뭐 하잖아요. 예. 뭐 바로 이제 집단항명 수괴자로 피를 적시하면서 예. 아무것도 근거도 없이 압수수색하고 이러한 형태 자체가 이 문제가 얼마나 무리하고 과잉수사고 엉터리라는 걸 입증해 보이기 때문에 의혹만 증폭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국방부 내 어떤 사법기관 내에서는 조사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어제 굳혔어요. 사실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네네. 특검으로 가서 그 진상 규명을 해야 될 게 왜 이첩을 했는데 네. 이첩하는 그 도중입니까? 아니면 이미 이첩을 한 그 상황에서 멈춰라라고 한 게 왜 네. 누가 무엇 때문에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도 어저께 장관은 그 장관 주장만 했었는데 장관이 출장 갔다 올 때까지 보류만 하려 했잖아요. 예. 그런데 보류 플러스 알파를 한 것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예. 보류만 했다 그러면 아마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류를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그 3가지 증거가 있어요. 보류만이 아니라 예. 나머지 축소 은폐한 정황이 예. 어떤 거죠? 국방부 장관의 법무참모인 법무관리관이 5번을 수사단장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혐의 사실을 빼는 방법도 있다고 자꾸 혐의 사실을 빼도록 종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위 선상에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지선상이죠. 예를 들면 해병대 사령관 위가 뭐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예, 예. 법무관리관은 국방부 장관의 네, 법무참모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법무관리관이 얘기하면은 장관의 얘기로 받아들입니다. 예하부대에서는. 그렇게 되네. 동급일 때는 예. 하면 조언이 되지만은 예. 상급부대 기관에서 참모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네요. 곧 지시고 외압이 되는 거죠. 누구나 그렇군요.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예, 예. 보류만 하는데 왜 그게 혐의 사실을 빼는 방법도 있고 뭐 어떻다고 가르쳐 주겠어요. 쉽게 말해 네. 회장 비서실에서 전화가 온 거군요. 그렇죠. 그다음 예. 두 번째가 8월 1일 날 이첩하기 하루 전날 이게 문제가 되니 예. 그 수사단에서는 다시 수사를 한번 하더라고요. 예. 혹시 자기들이 가행한 게 있는지 또 뺄 게 있는지 예. 7명에 대한 수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가 없으니까 2일 날 넘긴 것이고 그다음 1일 날 또 해병대 수사단장은 해병대 사령관을 찾아가서 보고를 한 장짜리 A4지를 만들어서 건의를 해요. 국방부 안대로 하면은 사령관님 이 직권남용에 걸립니다. 예. 보류하는데 보류는 직권남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축소 은폐에 관계된 거니까 직권남용이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유가족한테 이미 보고를 했는데 그렇지. 유가족이 문제 제기할 것이다. 유가족이 장관 2, 3일 출장 후에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문제 제기하겠습니까? 거기에 축소 은폐되면은 문제 제기할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 언론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래서 해병대의 명예와 사령관님 그 직권남용 안 걸리기 위해서는 이거 그대로 넘겨야 됩니다라고 1일 날 보고를 하는 거예요. 2일 날 이첩하기 전날 예. 건전한 건의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도 사령관은 아마 제대로 된 결심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첩의 주체가 어저께 국방부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이첩의 주체라는 게 박정훈 대령이냐? 네, 어저께 한기호 위원장이나 여러 의원이 이첩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장관은 수사단장한테 있다는 거예요. 박정훈 대령한테 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첩의 책임은 강력수사대장한테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네, 수사단장 밑에. 중령 중령에게 해병대 강력수사대가 이걸 수사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첩의 강력수사대장이 이첩할 땐 자기가 도장 찍고 서명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수사대장이 이첩의 책임이 있다 해서 제가 바로 잡아줬어요. 예. 그것도 아직도 파악을 못했냐. 수사의 주관 부서는 강력수사대장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장관이. 예.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박종훈 대령은 수사단장이지만 또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해병대의 법무참모입니다. 그렇게 되는 네, 거군요. 법무참모니까 네. 강력수사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사령관님한테 중간 가교 역할을 하면서 하는 거죠.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처럼. 예. 네, 번지수를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의혹만 더 증폭이 시키고 예. 얼마나 국방부가 군의 법 질서 체계에 대해서 고민 없이 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군이 평소 이렇진 않아요. 예. 왜 여기서 이렇게 우왕좌왕 헐레벌떡 이렇게 했는지 하면은 저는 아직도 대통령실의 윗선에 강한 압력이 없이는 이렇게 안 해요. 그쪽에서는 뭐 국방부 쪽이나 법무관리관도 마찬가지고 뭐 외압은 없었다라고 계속 지금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라는 네. 거는 수사 기록을 좀 보고 다시 재검토를 했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수사를 재수사를 했다는 건가요? 수사 자료가 980쪽이라 하더라고요. 980쪽. 그걸 받아서 네. 서류를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조사본부장한테 제가 보고를 1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받았어요. 자기들은 별도 수사는 한 것이 아니라 예. 해병대 수사단에서 강력수사대에서 수사한 980쪽을 받아서 예. 한 10명 정도 자료를 검토했다. 그렇게 검토하고 보니 네. 일사단장을 포함해서 윗선은 책임이 없는 걸로 또 밑에도 책임이 없는 걸로
책임이 이렇게- 없는 건 아니고 예. 8명을 넘기기도 됐는데 6명을 넘기는 건 확정이 됐고 6명을 넘기는데 왜냐하면 하급 2명은 지휘계선상에 있지 않았고 예. 그때 조편성에 최초는 포함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다 합류가 돼서 2명은 뺐다 했고요. 그거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저도.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 치사 혐의를 적시한 경우는 대대장 2명은 적시했고 예. 사단장하고 여단장은 넘기기는 하는데 예. 자세한 혐의 사실의 적시는 좀 뺀 것 같아요. 과실치사는 뺐습니까? 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봤을 땐 뺀 것 같고. 그럼 과실치사 혐의 말고 뭘로 넘겼을까요? 그냥 거기 혐의 대상으로 였겠죠. 그런데 그것은 저는 뭐 기존의 수사자료 980쪽에다가 예. 본인들의 의견서를 첨부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 정도라면은 그 경찰에 가서도 예. 경찰에서는 980쪽과 나중에 만든 혐의 의견서 있잖아요. 예. 조사본부 같이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정인을 빼주기 위한 봐주기 위한 수사가 아니었나 또는 뭐 그런 거 뭐 사단장을 빼기 그렇죠. 위한 거 아니냐 하는데 예. 그 조사본부에서의 결과론적인 것은 사단장이나 여단장은 혐의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축소됐거나 저도 그 문서는 못 봤으니까 그렇군요. 어쨌거나 예. 혐의 사실이 조금 더 다른 형태로 기록이 됐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적으로 의혹을 했던 이런 것들이 또 증폭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수사기록 980쪽 플러스 의견서가 갔으니 아직은 보내지는 않았는데 그걸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내면은 이제 경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를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모두의 특검 이야기 하셨는데 한 네. 20초 남았는데요.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거를 좀 지켜보다가 특검을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특검을 지금부터 추진하시는 겁니까? 지금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상임위 끝난 후에 상임위에서는 밝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수사를 하지 않고는 그렇잖아요. 예. 이 수사 경찰에서 하는 것은 최상병의 그 사건만이고 항명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